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생활 문화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온통 초록빛이 가득한 봄입니다. 소풍 가기 딱 좋은 계절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다음 달에, 이제 다음 달이라고 하면 내일이에요. 5월이죠. 5월에 초등학교 동창들이랑 캠핑 가기로 했어요. 아, 부럽습니다. 네, 너무 기대됩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생활 문화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보실까요? 정치 얘기 안 해. 웃음이 가장 확실한 혁명. 네, 쉽게 짐작은 되지 않는데 누구의 말일까요? 네, 방송인 김재동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책방지기로 일하는 평산책방 1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해서 꺼낸 말인데요. 자세히 살펴볼까요? 네, 지난 27일에 김재동 씨 평산마을 평산책방을 찾았습니다. 평산책방이 문을 연 지 1년 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기념 행사도 있었고 그때 이제 작가와의 만남이라는 또 시간도 가졌습니다. 김재동 씨가 최근에 신작을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출판 기자간담회를 서울에서 가졌었는데 그때 어떤 발언을 했냐 하면 앞으로 사회적 발언을 줄이고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밝혀서인지 이날 평산마을, 평산책방을 찾았을 때 역시 정치적인 발언 상당히 삼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신의 일상 그리고 추억들 시민들과 함께 공유하면서 굉장히 밝은 모습을 보였었거든요. 그러면서 행사 도중에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한다. 웃고 하는 것이 좋다. 웃음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혁명이다. 너도 다치지 않게 하고 나도 다치지 않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웃음을 떠나 있었잖아요. 네. 김재동 씨가. 근데 그 이전에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이전에는 많은 대중들에게 웃음을 주는 그런 모습으로 상당히 큰 사랑을 받았단 말이에요. 정치 얘기를 하면서 뭔가 내상을 입었던 건 아니었나 추측할 수 있는 발언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럼 방송에서도 좀 보기 힘들어지지 않았나요? 사실 방송 시도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방송에 출연하려고 했었는데 한 지상파 방송 예능 프로그램 같은 경우 출연 트라이를 했었죠. 그런데 무산됐던 게 이 방송사 노조에서 정치적인 평양성을 가진 인물이기 때문에 출연할 수 없다. 이렇게 큰 목소리를 내면서 출연이 무산되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김재동 씨가 행사 내내 정치적 발언을 최소화하려는 모습을 보이면서도 요즘 정치에 대해서 한마디 일침을 놓기도 했습니다. 어떤 발언이었나요? 이 발언에 저도 상당히 공감하는데요. 이 국민들이 정당을 놓고 싸울 게 아니라 정당들이 국민들을 놓고 싸우는 구도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네. 하면서 주인들 국민들 싸울 필요 없다. 정치가 코미디의 소재가 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주인된 자들의 여유다. 사실 뭐 정치인들 또는 정치적인 상황을 패러디할 때 연예인들이 상당히 조심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사실 어떤 미국의 어떤 문화, 그러니까 거기서는 어떤 상황을 어떤 인물을 패러디해도 제재가 가해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염두에 두고 해놓은 발언 같기도 하고요. 국민들이 정당을 놓고 싸우는 현실이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뭐 정치 양극화가 됐기 때문에 정당을 놓고 싸우는 것인지 정당을 놓고 싸우기 때문에 정치 양극화가 된 것인지 뭐가 선후관계인지는 명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정당이 국민들을 놓고 싸우는 구도, 뭐 김재동 씨의 발언에 아마 이건 정치 성향,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들, 모든 대중이 공감을 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안 시끄럽게, 시끄럽지 않게 살고 싶다, 사람 웃기는 일을 하고 싶다는 김재동 씨. 과거와 비교해보면 확실히 정치적 발언을 아끼고 있습니다. 일단 뭐 사실 제가
이전에 어떤 정치적인 행동 또는 언행을 하는 연예인들과 관련된 이슈들 다루면서 미움받을 용기라는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정치 양극화가 된 상황에서 정치적인 어떤 편향성을 띠게 되면 대중으로부터 곧바로 미움이 오죠. 사랑과 관심 대신 미움이 오는데 아마도 김제동 씨가 그동안 제대로 활동을 못했던 시간 동안 이게 바로 이제 미움받았던 시간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정치 발언을 줄이고 하지 않으면서 대중들에게 관심과 또 사랑을 받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려고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사실 무리 연예인이 아니잖아요, 김제동 씨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인 이미지가 워낙 컸던 탓에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이미지를 씌운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도 정치적인 발언 안 하겠다. 그리고 웃기는 일 하고 싶다더니 왜 하필 평산마을이야? 평산책방이야? 이런 언론들의 보도들도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 이건 저는 두 가지로 해석하고 싶어요. 사실 어떤 공간이 주는 상징성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사실 평산마을, 평산책방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바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죠. 문재인 전 대통령이 총선 기간에도 정치적인 행보를 했었기 때문에 이런 정치적인 상징성을 배제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긴 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았다는 건 이건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지만 정치인이긴 해도 만약에 김제동 씨와 사적인 친분이 상당히 깊다. 라고 한다면 그쪽에서 만약에 이런 요청이 들어왔을 때 이 1주년 기념행사 좀 진행해달라라는 요청이 들어왔을 때 김제동 씨가 거절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공간에 대한 상징성적인 측면에서 해석도 가능하지만 사적 친분이 있었다면 과연 쉽게 거절할 수 있었을 것인가? 이 부분도 좀 고려돼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이혼 후련, 임신한 듯 살찐 남편 보기 괴로워. 상대방이 듣는다면 상당히 기분이 나쁠 것 같은데요. 누구의 말일까요? 네, 방송인 서유리가 한 방송에서 이혼 후 심경을 밝히면서 외모 비하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고요? 지난 27일에 한 종편 프로그램, 그러니까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혼 심경 굉장히 후련하다, 속 시원하다라는 취지의 발언들을 해놨는데 사실 이 방송이 공개되기 이전에 예고편이 공개되잖아요. 선공개됩니다. 선공개 영상에서 이미 남편에 대한 이 외모 비하 발언이 논란이 됐어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결혼 후에도 몸무게 변화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전 남편 이상하게 같은 밥을 먹고 있어도 해가 갈수록 임신한 것처럼 배가 나왔다라고 하면서 이걸 행복으로 포장해서는 안 된다. 보고 있는 나도 괴롭다. 여자도 잘생긴 남편을 보고 싶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여론의 문매를 심하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요. 전 남편의 외형적인 모습을 지적하는 모습이 무례하다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평론가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신가요? 일단 사실 서유리 씨의 전 남편, 전 남편이라고 지금 단언하기도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이혼이 완결된 게 아니에요. 이혼 조정 중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 최병길 PD 2019년에 이들이 결혼을 해서 예능 프로그램에서 달달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대중들이 서유리 씨 남편의 외형, 이름, 직업 다 안단 말이에요. 잘 알고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 이혼 소식을 본인의 입으로 알렸죠. 그리고 나서 계속 뭔가 이 일방 폭로를 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물론 출연한 프로그램 자체가 예능 프로그램이고 결혼 생활 얘기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최병길 PD가 그동안 했던 말이나 행동에 대한 문제점을 거론하는 게 아니라 외모 비하 발언을 했다는 건 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상당히 불편해할 수밖에 없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려진 사람에 대한 발언이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 발언에 대해서 조심하는 모습을 보였어야 되지 않나. 이 부분은 서유리 씨가 비판의 목소리에 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네, 서유리는 예능일 뿐이다라고 해명은 했지만 논란이 오히려 더 가중되고 있는 분위기죠. 그러니까 방송인으로서 그러니까 예능 충실히 자기 할 일 했다는 거죠. 예능인데 왜 다큐처럼 받아들이냐는 네. 취지의 글을 SNS에 올린 건데 중요한 건 물론 방송에서 한 말이 팩트인지 아니면 예능이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MSG 첨가를 했니 안 했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좀 재미를 가하기 위해서 본인이 이런 발언을 했을지 아직까지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서유리 씨가 이미 데뷔 17년 차예요.
그리고 뭐 드라마에도 출연을 했었지만 예능 프로그램 위주로 활동을 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대중의 온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본인이 이미 체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발언의 무게 다시 한번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워낙 통통 튀는 캐릭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상처를 좀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게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물론 그런 얘기도 나와요. 밝은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혼했기 때문에 어두운 모습을 보이지 않고 더 밝은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했다. 본인도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었거든요. 근데 밝다 하더라도 선을 지켜야 되는 발언이란 건 전 분명히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서유리 씨가 좀 간과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살펴보겠습니다. 섭섭하냐? 그래서 그만둔다. 은퇴를 시사한 발언 같은데요. 실루엣만 봐도 사실 알 수 있죠. 전국 투어를 성공적으로 마친 가왕 나훈아의 발언입니다. 나훈아는 앞서 지난 2월 이번 전국 투어 소식을 알리면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 선언해서 은퇴 시사라는 해석이 나왔었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볼까요? 지난 2월에 뭐 말씀해 주셨다시피 손편지가 공개됐었죠. 네. 이때 내용, 뭐 핵심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 여기까지 왔다. 한 발 더 한 발 걸어온 길이 반백년을 넘어 훌쩍 오늘까지 왔다라고 하면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는 것이 이렇게 용기가 필요할 줄은 미처 생각지 못했다. 박수 칠 때 떠나라는 쉽고 간단한 말의 진리를 이 뜻을 저는 따르고자 한다. 그러니까 다분히 뭐 누가 보더라도 은퇴를 암시하는 그런 글이었습니다. 하지만 팬들 입장은 다르죠. 은퇴가 아니길 바랬는데 지난 주말에 인천에서 공연이 열리지 않았습니까? 네. 이 인천에서의 공연 때의 발언이 정말 은퇴 시사가 아니라 은퇴의 세게를 박는 그런 발언이었어요. 오늘 공연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게 아니라 무조건 잘하겠습니다. 잘해야 되는 이유, 이런저런 이유들이 있지만 우선 인천 공연, 이번이 마지막 공연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 아무래도 은퇴 시사가 아니라 은퇴를 확실시한 발언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 서운함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네, 일명 피켓팅이라고 하죠. 피가 터질 정도로 치열한 티켓팅인데 원래도 구하기 어려웠던 나훈아 콘서트 티켓이 이번에는 정말 치열한 피켓팅이 펼쳐졌다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은퇴 시사를 한 이후의 공연이기 때문에 이 공연이 마지막이 될지도 몰라. 이런 생각에 팬들이 정말 광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나훈아 씨의 팬층하면 중장년층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자녀분들이 부모님을 대신해서 피켓팅을 했고 또 피켓팅에 성공한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님과 함께 이 공연장을 찾는 모습도 많이 눈에 띄었다고 합니다. 네. 예매가 오픈된 13회차 아주 빠른 속도로 매진됐다고 합니다. 이날 공연에서도 나훈아 씨가 이런 상황을 알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드님, 따님들이 힘들게 표를 구해서 보내준 거 너무 잘 알고 있다. 오늘 무대에서 죽는 한이 있어도 잘할 겁니다. 라고 거듭 강조했다고 하고요. 정말 공연을 잘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공연이 나훈아 가수 일대기를 정리하는 형식이었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동안 무려 11명의 대통령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정말 그 위험이 느껴지는데요. 그렇죠. 이 무대에 박정희 전 대통령부터 현재 윤석열 대통령까지 11명의 대통령 사진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나는 아직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상당히 부러워요. 왜냐하면 요즘 시대에 2모작, 3모작까지 고민을 해야 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투잡, 쓰리잡 보통인데 한우물만 지금 제가 알기로는 57년 이 가수 생활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네. 한우물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정권이 계속해서 바뀌는 상황에서도 해나가고 있다는 것 자체가 존경스럽기도 하고 부럽기도 합니다. 나훈아 씨 노래에 현대사가 오롯이 담겨져 있다는 분석이 나오죠. 뭐 대표적으로 고향역이나 물레방아 도는데 이런 곡들은 사실 70년대에 지방에서 살다가 돈벌이를 위해서 서울로 오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시대입니다. 이때 이제 타향살이의 애환을 그렸던 곡이고요. 녹슬은 기찻길이라든지 또 대동강 편지, 북녘 땅이 고향이신 분들, 실향민들을 위해서 그 실향민들의 애환을 담아서 노래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요즘 뭐 젊은 층들 가장 나훈아 씨의 노래 가운데 대표곡이라고 떠올리는 곡이 바로 테스형이잖아요. 네. 2020년에 공개하자마자 젊은 층으로부터 굉장히 폭발적인 반응을 얻었던 곡인데 이 노래가 발표가 되고 사실 뭐 나훈아 씨를 아이돌이라고 칭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나훈아 씨에게 별명이 하나 생겼는데 그게 바로 노인돌입니다. 노인 플러스 아이돌의 신조어죠. 네.
일단 나훈아 씨 공연, 공연 장인으로 불리잖아요. 이 공연의 모범 사례와 같은 공연을 지난 주말에도 펼쳐 보였다고 합니다. 관객들 쥐락펴락하는 그런 신나는 공연을 펼쳤다고 하는데요. 나훈아 씨 하면 이 본인이 부른 곡만 한 2,600곡이라고 하고요. 네. 그리고 그 가운데서 본인이 자작곡한 게 1,200곡이라고 합니다. 히트곡이 120곡이 넘는데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서는 가장 노래방에 이 본인 이름으로 된 곡이 많이 걸려 있는 가수입니다. 그러니까 그 저작권료가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네, 가황이시죠. 이 나훈아 씨는 마지막 투어인 만큼 그동안 가수를 그만두기 전에 꼭 고치고 싶은 게 있었는데 몇 가지 그러지 못했다며 안타까움을 좀 털어놓기도 했다는데요. 어떤 문제들일까요? 일단 우리가 이제 어떤 무대를 봤을 때 그 무대가 마지막 무대인데 너무 좋으면 외치는 게 있죠. 바로 앵콜 외치지 않습니까? 네, 앵콜이란 말 말고 나훈아 씨는 또라는 말이 있는데 앵콜을 계속 사용해서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트로트 가수. 이 말도 바꾸고 싶었다고 합니다. 네. 트로트 가수가 트로트 가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바꾸고 싶었던 이유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저는 공감이 돼요. 왜냐하면 트로트 탄생의 기원이 사실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게 정설이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가운데서 힘이 실리는 어떤 트로트 가수라는 이 명칭이 생기기까지의 좀 유래를 말씀을 드리면 1910년대 미국에서 이제 유행했던 춤곡이 있습니다. 이게 폭스트롯이거든요. 이 폭스트롯이 여기서 이제 트롯이 파생했다는 설이 유력한데, 네. 여기서 이제 이 폭스트롯이 일본으로 건너가면서 일본식 발음이 된 거죠. 그래서 도로토가 된 거고요. 이 장르의 일본식의 정서, 문화가 결합돼서 엔카가 탄생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물론 이것에 대해서는 일부 반박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만 여기에 우리 정서가 더해지면서 최근에 트로트 가수 이렇게 불려지게 됐다는 거죠. 네. 근데 나훈아 씨는 이 트로트 가수라는 명칭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합니다. 전통가요 가수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이 확립이 되지 않은 것이 상당히 아쉽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은퇴라는 말도 나훈아 씨가 쓰지 않는 이유,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라는 말로 대신한 이유가 은퇴라는 말 하면 뭔가 밀려서 내려간다 이런 느낌이 들잖아요. 밀려간다는 느낌이 들어서 마이크를 내려놓는다라는 표현을 썼다고 합니다. 정말 섬세하신 것 같습니다. 이 나훈아 씨의 은퇴, 팬이 아니라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좀 누구나 아쉬워할 것 같습니다. 이 트로트 황제, 자랑스러운 역사가 좀 저무는 쓸쓸한 느낌도 좀 든단 말이죠. 근데 우리가 낙화라는 시를 보면 가야 할 때가 언제인지 분명히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나훈아 씨가 노래를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최상의 컨디션이고 최상의 무대를 보여주는 걸로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네. 말 그대로 박수 칠 때 떠난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 어려운 일을 해냈기 때문에 그럼에도 역시 가황, 나훈아는 다르구나라는 평가를 받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중의 욕심은 사실 나훈아 씨가 무대에서 계속 건재한 모습을 더 보고 싶죠. 하지만 이건 대중이 가수 나훈아 씨의 이미지에서 갖는 욕심인 것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나훈아 씨가 그러니까 자연인으로서의 삶을 살지 못한 시간이 따져보면 한 57년이란 얘기예요. 네. 57년 동안 가수 생활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자연인으로서 뭔가 자유를 만끽하면서 살아가는 삶 또한 팬의 입장으로서 응원해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지금까지 생생 코멘트 만나봤고요.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생활 문화 분야 주요 이슈들을 짚어보고 있는데요. 오늘 만나볼 첫 번째 주제는 하이브 진흙탕 내전, K-팝 최악의 스캔들입니다. 큰 이슈 없이 한동안 조용했던 연예계가 하이브 내전으로 폭풍우를 만났습니다. 요즘 연예계를 넘어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요. 특히 이제 개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걱정이 많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연예계 이슈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큰 반향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게 이 지금 최악의 스캔들이라고 불리는 이 사태가 산업 현장까지 흔들고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 좀 봐야 돼요. 지난 22일이었죠. 이 관련 이슈가 불거지면서 하루 만에 주가가 8%
급락하게 됩니다. 시총 1조 2천억이 증발했어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가 이제 뉴진스 뮤직비디오가 공개되면서 반응이 뜨거워지면서 어제 주식시장 조금 괜찮았습니다. 하이브 주가가 1.7%가량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일주일 동안 이 이슈가 불거진 일주일 동안 진흙탕 싸움이 계속된 일주일 동안을 보면 주가가 무려 11%가량 떨어졌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걸그룹 그리고 보이그룹, K-팝 이 산업에 관심이 없다 해도 주식시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잖아요. 하이브 주식을 갖고 있는 분들은 특히나 굉장히 이 상황 예의주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방탄소년단의 기획사죠. 국내 최대의 하이브. 이 자회사인 뉴진스의 소속사 어도어 미니진 대표의 경영권 분쟁이 정말 진흙탕 폭로전을 넘어서 감정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모양새입니다. 가면 갈수록 다툼이 좀 커질 것 같아요. 일단 뭐 이 사태를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면 20일 민 대표와 또 어도어 임원진에 대해서 하이브 감사가 착수됐다는 보도가 전해졌죠. 이들의 경영권 탈취 시도 혐의를 포착했다는 게 하이브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민 대표 내부 고발을 하자 감사로 대응했다면서 지난 25일 기자회견을 열었죠. 당시역 의장을 비롯해서 하이브 경영진을 상대로 폭로전을 벌인 겁니다. 하이브는 바로 이튿날 민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입장을 내면서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 지금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국면으로 치닫고 있어요. 네.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진흙탕 싸움 속에 지금 여러 가지 가십거리들이 양산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가십거리들의 진원지가 어디인지는 아직 알 수 없습니다. 사실 하이브와 미니진 대표 그러면 우리가 하이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방시혁 의장이잖아요. 근데 결국엔 이 진흙탕 싸움에 BTS까지 소환이 됐습니다. 어떤 내용이냐면 BTS 멤버 다수가 특정 이 종교단체에서 운영하는 사이버대학교 출신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브와 특정 종교단체가 연결고리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이 온라인상에서 제기된 겁니다. 해당 단체의 경우 이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지정된 2단 사이비 단체인데 하이브 측 이와 관련해서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무분별한 루머 조성이 도를 넘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미니진 대표하고 하이브 사실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이렇게 보는 시각이 맞을 겁니다. 뭐 또 양쪽에서 폭로전을 이어가면서 사실 지우기 어려운 생채기를 낸 게 사실인데 네. 그 이전에는 두 사람이 정말 찰떡궁합으로 보였잖아요. 계속해서 승승장구할 어떤 사업적인 파트너로 보였는데 이 두 사람이 지금 그러니까 이 하이브와 또 민 대표 리스크가 됐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이들의 논란에 사실 BTS가 거론될 이유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미 이렇게 거론이 되고 있죠. 그리고 중요한 건 무속인이 개입한 것처럼 그러니까 군대를 간 것도 무속인이 개입한 것처럼 BTS에 뭔가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지금 양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뉴진스의 아류라고 또 아일릿이 저격당하지 않았습니까? 르세라핌도 거론이 되면서 이들에 대한 이미지 타격은 도대체 이들을 키우고 육성했던 하이버 미니진 대표 전혀 안중에도 없는 거냐. 그러니까 정말 아이러니한 게 K-팝 산업의 어떤 중흥기를 이끌고 있는 인물들 아닙니까? 네. 현재 역으로 이들이 지금 K-팝 산업에 대해서 리스크가 되고 있는 건 아닌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누가 이기는 싸움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까 말씀 주신 대로 미니진 대표가 지난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기자회견 이후 꾸준히 대중에게 회자될 정도로 정말 대단했는데요. 분노와 눈물 그리고 욕설까지 난무하고 또 웃음 참기까지 이어졌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날 것이 이럴 수 있구나 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굉장히 입이 떡 벌어졌어요. 보통의 기자회견은 굉장히 공식적인 자리 아닙니까? 의상도 거의 정장에 가깝게 차려입고 준비된 원고를 보통 읽게 마련이죠. 근데 이날 기자회견을 보면 준비된 원고도 없었고요. 그리고 미니진 대표 이 뭐 외견상으로 봐도 부스스한 머리에 모자 눌러쓰고 그리고 티셔츠에 바지를 입었어요. 그냥 평소 스타일대로 나오셨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기자회견장이라고 기자회견장에서 볼 수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선 건데
그 부분 자체도 어쨌든 시각적으로 굉장히 쇼킹했지만 형식도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16년 전에 저희가 좀 전에 이제 나훈아 씨 얘기를 했지만 나훈아 씨가 괴소문에 시달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문이 사실이 아니다, 루머가 사실이 아니다라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 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던 도중에 테이블 위에 올라가서 바지를 벗으려는 시도를 했던 적이 있어요. 물론 그렇게까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가장 쇼킹했던 기자회견을 많은 분들이 그 기자회견을 꼽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 기자회견에 뭐 버금가는 게 아니라 능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많은 분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 하나의 문화 충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네, 기자회견 이후 여론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일단은 이 날것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상당했어요. 무례하다, 그리고 예의 없다, 뭐 이런. 오히려 더 그걸 반기지 않았나요? 대충? 그런데 이제 여론이 바뀐 지점이 네.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네. 거칠지만 솔직해 보인다는 거죠. 제가 솔직하다라고 단언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시간 동안 했던 발언이 팩트인지 아닌지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대중도 저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격하게 감정을 토로하고 있는데, 설마 거짓이겠어? 회견 뒤에 숨기는 게 없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으로 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뭐 격하게 지금 환호하고 있는 세대라면 MZ세대예요. 네. 직장 생활을 하는 MZ세대. 지금 하이브 경영진에 대해서도 뭐 비속어, 욕설 거의 마음껏 퍼부었다라고 거침없었죠. 네. 네, 표현해도 무방할 정도였잖아요. 그러니까 직장 생활하는 MZ세대들 같은 경우는 상사에게 저렇게 하고 싶은데 못하는 것에 대한 대리만족을 했다라는 네. 목소리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이 구도를 보면, 기자회견장에서의 구도를 보면 하이브 경영진이 갑이고 본인이 을이에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프레임으로 보이거든요. 지금 민희진 대표 이렇게 열광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건. 네. 그러니까 상식적인 통념에 비춰서 나는 갑 때문에 굉장히 지금 억울한 상황이다라는 걸 아주 강력하게 토로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날것의 거친 방식이 대중들을 열광하게 했던 그런 지점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 네, 민 대표가 기자회견 때 뉴진스 멤버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꺼냈습니다. 사실상 뉴진스가 민희진이고 민희진이 뉴진스다, 이렇게 자신을 많이 뉴진스에 투영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이 피프티 사태도 사실 좀 떠오르기도 하고요. 일단 하이브 중간 감사 결과를 좀 보면 피프티가 연상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중간 감사 결과에서 눈에 특히 띄는 부분이 어도 경영진 사이에서 아티스트의 전속 계약을 중도에 해지하는 방법이 논의가 됐습니다. 여기서 아티스트라 하면 당연히 뉴진스죠. 네. 그리고 이를 토대로 해서 회사를 빈 껍데기로 만들려고 했다는 점, 이게 지금 하이브의 해석인데, 어도의 핵심 자산인 뉴진스를 빼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멤버들이 2022년 7월에 데뷔를 했어요. 그래서 아직 완전히 만 2년이 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달리 말하면 이 뉴진스의 멤버들 계약 기간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고 네. 볼 수 있는 거죠. 하이브 입장에서는, 하이브가 모회사고 그리고 자회사가 지금 어도 아닙니까? 모회사인 하이브 입장에서는 이른바 이 템퍼링을 이 어도 민희진 대표가 시도한 게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템퍼링이라는 게 계약 만료 전에 사전 접촉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민 대표가 감사 착수 이후에 입장문을 밝혔는데, 이 입장문을 보면 어도어는 뉴진스 멤버 및 법정 대리인, 부모님들입니다. 충분히 논의한 끝에 공식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고 밝히면서 멤버들과 그 부모들을 상대로 해서 민 대표도 상당 부분 공감을 이끌어낸 것으로 추정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날 또 공개된 이 카톡 대화 내용을 보면 권리침해 소송, 이 문구도 눈에 띕니다. 네. 이게 바로 이제 피프티를 연상케 하는 부분인데, 불과 10개월 전이었죠. 데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피프티가 굉장히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멤버들, 이 4명의 멤버들이 소속사를 상대로 해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어요. 법에서는 당연히 기각이 됐죠. 법원에서 기각이 됐고, 키나 이 멤버 혼자서만 소속사에 복귀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태가 이 템퍼링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사안 중에 하나다. 가요계 관계자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데, 이건 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가정에 봤을 때 만약에 뉴진스가 소속사를 떠나려고 한다면 피프티처럼 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야 돼요.
기각되면 안 되는 거지만 받아들여지거나 아니면 어도어가 선제적으로 계약 해지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두 가지 모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게 중론입니다. 네, 민신 대표가 내가 바보도 아니고 피프티처럼 그런 사태는 일으키지 않는다고 분명히 선을 긋긴 했거든요. 일단 지금 왜냐하면 제가 이게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에서 이게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별로 없다는 걸 아마도 민희진 대표 역시 지금 법조인들과 같이 이 상황에 대해서 네.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분명히 조언을 듣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어도어가 선제적으로 계약 해지를 한다? 중요한 건 어도어 소속사, 그러니까 어도어가 지금 뉴진스 소속사인 건 사실이지만 어도어 위에 누가 있습니까? 어도어의 지분 80%가 하이브예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도어가 계약 해지해준다고 문제가 해결될 문제는 아니란 걸 아마도 민희진 대표가 알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하이브와 민 대표 반박의 재반박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가장 큰 법률적 쟁점인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민 대표가 하이브의 재산상 손해를 입힌 직접적인 행위의 실행이 뚜렷하지 않아서 그 적용이 좀 어렵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더라고요. 이제 법조계의 의견을 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찰에 지금 업무상 배임 혐의로 하이브가 민 대표를 고발한 상황이죠. 네. 이와 관련해서 배임죄라는 게 어떤 거냐면 업무상 이득을 취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을 경우에 성립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과연 그런 상황이냐라는 거죠. 네. 이 정황을 보면 민 대표가 이제 하이브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 이익을 취했다라는 인과관계가 아직 드러나 있는 부분들 종합해 봤을 때 없어 보여요. 이게 인정된다고 보기 현재까지는 어렵습니다. 민 대표가 임무를 이제 위배한 행위 자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이고요. 그리고 경영권 탈취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게 지금 민 대표는 사담, 농담이다라는 입장이잖아요. 네. 근데 지금 하이브 입장은 그렇게 보지를 않습니다. 음모나 모의와 같다라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실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모의 단계에서 처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민 대표 측에서는 또 노예계약 관련해서 목소리를 냈지만 이 부분도 하이브 측에서는 노예계약이 아니라고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민 대표가 2023년에 인센티브로 받은 금액이 20억이라고 해요. 네. 그리고 이게 하이브 내 구성원 중에서는 가장 높은 지금 대접을 했다라는 취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지식재산권 탈취는 제가 나중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텐데 이 표절 시비도 불거졌는데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배임 혐의뿐만 아니라 이제 주주총회가 거치게 되면 만약에 민 대표가 해임될 가능성 지금 크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네. 민 대표가 2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다소 감정적인 발언과 함께 하이브의 이사진의 실명을 거론을 했습니다. 또 뭐 계젓이나 또 상스러운 원색적인 욕설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두고 명예훼손과 모욕죄 등 또 새로운 법적 다툼 가능성도 함께 제기되고 있죠. 그러니까 모욕죄 같은 경우는 성립이 가능하다라고 보는 것이 법조계의 시각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지금 언급한 이 어떤 비속어, 욕설 같은 경우는 당시역 의장을 직접적으로 향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해 보입니다. 네. 당연히 모욕죄 성립이 가능하다는 거고요. 하지만 조사 결과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무슨 원고를 가지고 준비를 해서 한 발언 같이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냥 순간적으로 내뱉은 느낌도 그렇죠. 있었어요. 만약에 지금 대중이 본 것처럼 순간적으로 화가 너무 나서 억울해서 그 분노에 의해서 표현이 된 거다. 우발적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처벌 수위가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기소유예나 벌금형 한 50만 원 정도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해요. 그러면 지금 뭐 이렇게 모욕죄와 관련해서 이 구속고발이 진행된다고 해도 하이브에서 얻을 수 있는 실익이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 미미한 네. 수준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하이브가 움직일 가능성 지금 현재로선 적어 보이고요. 대신에 명예훼손죄 적용과 관련해서는 명예훼손 부분과 관련해서는 법조계의 시각도 나눠집니다. 일단 민 대표가 단순한 내용을 공개했기 때문에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렵다라는 시각이 있고요.
하지만 이 대화 내용 중에 상당히 중요한 부분, 뭐 개인정보가 들어있거나 비밀스러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대한 위반 혐의를 적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네. 다만 이제 실제로 적용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하나하나 세세히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배임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카톡을 통해서 하이브 측이 왜곡한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이게 역으로 민 대표 측에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가능성도 있다는 게 법조계 시각입니다. 네. 그럼 어디서부터 갈등이 시작됐느냐, 이 갈등의 근본적인 원인을 봐야 할 텐데요. 민 대표는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를 주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전문가들의 시각이 좀 궁금한데요. 평론가님께서는 아일릿이 뉴진스를 카피했다고 보십니까? 사실 제가 며칠 전부터 계속해서 뉴진스 뮤직비디오 또 출연 영상, 아일릿 뮤직비디오 출연 영상 보고 또 보고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일단 컨셉 자체는 비슷해 보이기는 해요. 근데 지금 이 컨셉만 가지고 이야기를 할 것이냐, 뭐 안무를 가지고 또 얘기를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다릅니다. 근데 안무 영상 같은 경우는 아주 일부분은 너무나 유사해라고 해서 따로 따서 제작해 놓은 유튜브 컨텐츠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그래서 안무 같은 경우는 비슷하다는 걸 조금 넘어서는 정도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컨셉은 이게 지금 왜냐하면 저의 시각으로 본 것과 대중들의 시각이 어떤지 몰라서 밑에 댓글을 좀 다 봤거든요. 근데 댓글을 보면 댓글 중에도 어떤 부분은 컨셉이 상당히 비슷하다라는 목소리를 내는 네티즌들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이 정도 가지고 표절을 얘기하는 건 심하다라고 목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일단 법적으로 제가 좀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적으로 따져보면 사실 이 카피 대상이라고 하는 것, 컨셉 카피인 거잖아요. 굉장히 추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뭔가 법적으로 이 저작권법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는 게 법조계의 시각인데, 그러니까 그 느낌이나 분위기를 어떻게 입증하는 게 참 어려운 부분인 거죠. 그렇죠. 단순히 비슷해 보인다는 점 때문에 침해를 주장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쟁점이 있다는 건 컨셉에 대한 저작권은 아직까지 법으로 만들어져 있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요. 네. 이게 법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해도 논란이 될 수밖에 없는 게 과연 그 컨셉의 주인이 어도어인지 민희진 대표인지 이걸 정확하게 가려내기가 어려운 거고요. 뉴진스의 소속사가 어도어잖아요. 그런데 어도어의 최대 주주는 하이브예요. 그러다 보면 이 컨셉에 귀속되는 건 우리 하이브야 이렇게 주장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법적으로 보장받는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지금 사실 우리가 예술시장, 뭐 음악시장을 비롯해서 대중문화나 순수예술을 얘기할 때 something new, 새로운 것에 대한 것에 가치를 부여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왜냐하면 창조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이 새로운 것에 대해서 절대적인 가치를 부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일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이 어떤 아이디어 도용이 직접적으로 이루어졌는지 그렇지 않은지는 아직까지 알 수 없지만 만약에 도용된 게 사실이라면 이와 관련해서 인식 전환이 일어나야 되지 않느냐 이런 또 자정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이 하이브의 멀티 레이블 체제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한계를 좀 지적하는 분위기도 나오고 있는데요. 상생이 아니라 너무 과도한 경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실 이 아일릿 뭐 카피 논란과 관련해서 아일릿 뉴진스의 카피 논란과 관련해서 지금 멀티 레이블을 한번 좀 돌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리는데 이 지금 하이브 산하 내에 레이블이 11개가 있습니다. 네. 상당히 많이 있죠. 이 사실 멀티 레이블이 일종의 하이브 내에서 성공한 전략이었어요. 그리고 만약에 이 멀티 레이블이 없었다면 지금 그런 상황에서 BTS가 군대 멤버들이 다 가 있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 어떤 뭐 빅스타죠. 이 아티스트에게 의존하는 구도를 벗어날 수 있게 해준 게 멀티 레이블의 뭐 굉장히 특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자회견에서 민희진 대표가 밝혔다시피 지금 과연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는 시스템이냐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지점입니다. 민희진 대표에 따르면 지금 기자회견장에서 밝힌 것이 각각의 독립성, 자율성이 보장된 게 아니라 방시혁 의장이 컨트롤한다라는 취지로 지금 목소리를 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레이블 간
경쟁이 치열해지는 거고 색깔 구별이 안 된다는 거죠. 뭐 그래서 이제 지금 촉발된 문제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중요한 건 이 레이블 시스템, 멀티 레이블 시스템이 미국 시장에서 따온 거예요. 근데 미국 시장에서는 지금 이와 같은 사태가 단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멀티 레이블을 좀 들여다보면 사실 레이블마다 각각의 색깔이 달라요. 음악 색깔도 다르고 컨셉도 다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타겟층도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나라의 지금 멀티 레이블 시스템을 보면 굉장히 비슷한 컨셉을 가진 비슷한 나이대에 비슷한 음악성을 가지고 있는 걸그룹 또는 보이그룹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타겟층도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하나야 이런 목소리가 아니라 당연히 그 레이블사 내에서도 심한 경쟁 구도가 형성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하이브 내에서 그러니까 아일릿 같은 경우는 빌리플랩이잖아요, 소속이. 네네. 그리고 뉴진스 같은 경우는 어더거란 말이에요. 서로 이 어떤 경쟁하는, 비방하는, 뭐 비방이라는 건 그렇지만 비판하는 목소리들이 계속 제기가 되는 겁니다. 근데도 문제인 건 이런 레이블이 인기가 없거나 해외에서 반응을 얻지 못한다면 이 레이블 구조가 뭔가 변화가 있었겠죠. 하지만 여전히 계속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반응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이 지적된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어떤 대형 기획사들의 레이블 체제가 변화될지는 저는 좀 의문입니다. 네. 이 업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 대표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인정해야 한다는 분위기라고는 합니다. 이 가운데 일각에서는 민 대표가 하이브와 노예 계약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오히려 어마어마한 보상을 받았고 과도한 요구를 좀 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던데요. 일단 아까 이 화면에서 보셨지만 이제 쟁점 중에 하나가 바로 노예 계약이라는 겁니다. 네. 민 대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를 했죠. 노예 계약을 체결한 것처럼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내용을 지금 좀 들여다봐야 돼요. 가장 중요한 게 지금 돈, 보상의 문제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거든요. 뭐 경영권 탈취라든지 그리고 지금 표절의 문제 이런 것들도 가시화되기는 했지만 그보다 더 깊숙이 들어가 보면 결국엔 돈의 문제라는 겁니다. 네. 하이브하고 민 대표가 지난달까지 대리인을 통해서 주주간 재계약 협상을 벌인 것으로 확인됐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지분가치 이 지분가치 산정을 두고 양측에서 팽팽하게 대립됐던 걸로 지금 보입니다. 하이브가 지난해 3월에 지분 20%를 약 35억 원에 민희진 대표에게 양도하는 주주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민 대표가 2%, 그러니까 20% 가운데서 2% 지분은 직원들에게 배분하면서 본인 지분이 18%예요. 그러니까 매매 계약 때만 하더라도 이들 분위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당시역 의장이 민 대표에게 자금을 빌려주기까지도 하면서 이 두 사람이 굉장히 협력적인 관계의 모습을 유지했었는데 그런데 지난해 12월 틀어지기 시작했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민 대표가 지분과 관련해서 주주간 계약 다시 개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하이브 측에 요구를 한 겁니다. 네. 이 내용을 보면 계약서상 민 대표가 자신이 보유한 이 지분 13.5% 풋옵션을 통해서 하이브에게 넘길 수 있는데 이때 이 기업 가치 책정하는 기준을 상향해 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전에 지금 최초 계약이 영업이익의 13배로 이 계약이 체결이 됐던 거거든요. 기업 가치가 그렇게 책정이 됐는데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건 13배가 아니라 이보다 2배 이상 많은 30배 로 바꿔달라고 한 겁니다. 이대로라면 민희진 대표 가만히 있어도 나 1,000억까지 가질 수 있다, 벌 수 있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에서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전에 맺은 계약대로라면 민희진 대표의 말이 맞습니다. 1,000억 원 안팎이던 민 대표의 지분 가치예요. 그런데 민희진 대표가 요구한 대로 30배를 해달라. 이게 만약에 받아들여지게 되면 1,000억이 아니라 2,700억 원가량으로 불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게 이 계약만이 아니라 이 계약 관련한 내용뿐만이 아니라 경업금지와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할 때 4.5%의 지분은 하이브 동의를 반드시 받아야 돼요. 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나는 밖에 나가서 따로 창업할 수도 없고 다른 경쟁사에 갈 수도 없다
라는 게 민희진 대표의 목소리인데 이와 관련해서도 하이브 측이 풋옵션 행사가 가능하도록 개정하겠다라고 목소리를 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측 이견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부분이 기업가치 책정 기준 민희진 대표가 주장한 부분을 하이브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이런 내용들이 지금 보도되면서 민희진 대표 보상을 지금 과하게 요구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따르고 있습니다. 네.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의 어도어 이사회 소집에 불응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법적 공방으로 이어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반응은 뭐 다들 예견했던 그대로입니다. 네. 왜냐하면 주총이 열리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이브 지분율이 무려 80%예요. 그렇게 되면 하이브가 민 대표를 바로 해임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하이브가 지금 감사를 통해서 이사회 소집을 시도했는데 민 대표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한 거죠. 그리고 지금 3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도어 이사회를 보면 민 대표를 제외한 나머지 2명이 민 대표의 최측근이에요. 네. SM 엔터테인먼트 시절부터 같이 일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실 이사회 소집은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졌던 겁니다. 지금 법원에 이런 상황을 예견을 하고 하이브에서 임시 주총 소집 허가 신청을 25일 법원에 접수했고요. 오늘 오후에 신문기일이 비공개로 열리게 됩니다. 네. 일단 뭐 이사회 개최 거부를 통해서 나 순순히 물러날 수 없어. 이렇게 민희진 대표가 밝힌 거나 다름없어요. 민희진 대표 역시 지금 법적 대응을 준비 중에 있는데요. 뭐 본인에게 지금 주술 경영을 했다. 하이브가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고소하는 한편 지금 뉴진스 활동 역시 이 복귀 역시 지장받은 데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도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와중에 이번 사태의 본질과는 상관없는 엉뚱한 게 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민 대표가 기자회견 당시 입은 모자와 옷이 완판되기도 하고요. 민 대표의 어록이 새겨진 티셔츠까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 하이브와 민 대표 간 각종 의혹과 진실 공방이 밈으로 소비되는 모양새예요. 네, 그렇습니다. 뭐 가히 민희진 열풍, 민희진 신드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카톡 내용이 공개되면서 그 카톡 내용 중간중간에 이모티콘 사용이 있었잖아요. 네. 그 이모티콘을 구입하는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민희진 대표처럼 속 시원하게 속에 있는 말 다 꺼내서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카톡 이모티콘이라도 구입해서 대신 그 마음을 따라하고 싶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또 유튜브를 보면 민희진 대표의 발언들이 여기에 이제 음이 붙여지면서 노래화되고 있어요. 이것들이 네. 뭐 지금 유튜브 조회수 뭐 몇백만이 되고 있고 또 AI를 통해서 만든 노래들도 있거든요. 이런 노래들이 지금 몇십만 회 조회수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안, 특히나 민희진 대표의 기자회견은 뭐 많은 대중들에게 관심의 대상이었던 건 분명해 보입니다. 네. 민희진이 힙합이다 막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네. 네, 이번 사태 외신에서도 집중 보도하고 있다고요? 극렬한 대립 상황 외신에서도 보도가 되면서 이 리스크가 좀 더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일단 K-팝 내 권력 투쟁이라고 규정한 뭐 미국 내 음악 매체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 음악 팬들, 음악 팬덤을 보유하고 있는 대형 기획사와 그 계열사 간의 그러니까 집안 싸움인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뉴진스와 BTS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꺾였다. 이런 반응을 내놓는 해외 팬들도 있고요. 그리고 수익성이 가장 좋은 K-팝에 타격을 입힌 사안이다. 이런 목소리들도 들립니다. 특히나 지금 뉴진스 같은 경우는 5월 24일 우리나라에서 활동을 시작하고 6월이 되면 일본으로 가서 팬미팅이 예정이 돼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본 역시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문제인 건 지금 이 레이블 간의 문제, 아까도 제가 짚어드렸지만 미국에선 발생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경영권 찬탈 의혹과 더불어서 뭔가 이 경영 불확실성을 안겨주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외신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짚어볼 것은 지금 이 업종 불확실성을 커지게 하고 있다는 거죠. 아까 컨셉 이 표절한 거다 이런 목소리를 민희진 대표가 내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업종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는데 한 가지 기대하는 건 지금 K-팝이 아주 빠른 시간 안에 급성장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성장을 겪으면서 K-팝 산업이 성장통을 겪고 있다. 하지만 결국에는 K-팝 산업 성장의 분기점으로 이번 사태가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경영권 둘러싼 하이브와 민 대표의 내전이 가십거리로 좀 변질되는 분위기도 있는데요. 결국 피해는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보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로 본다면 뭐 아주 가시적인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제가 뉴진스 뮤직비디오 버블검 27일에 발표가 됐잖아요. 발표된 날 당일날에도 봤지만 오늘 새벽 1시죠. 제가 조회수가 어느 정도 늘어났을까 봤는데 무려 1,525만 회였어요. 오늘 오전 1시 기준으로. 그러니까 상당히 뭐 우리나라 국내 팬들뿐만 아니라 해외 팬들에게도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걱정이 되는 건 지금 관련한 이 노이즈, 목소리들이 계속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뭔가 넘어야 할 산이 상당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영진 간의 어떤 싸움의 여파가 소속 아티스트들에게 번지는 일, 소비자에게, 팬들에게 번지는 일만큼은 막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상담 접수는 계속되니까요. 변호사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 받고 싶은 분들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02-557-8295번으로 상담 문의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법률상담 게시판에 또는 아래 하단으로 나가고 있는 이메일로 접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오늘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